더운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그럼 오늘 멀리서 오셨으니까 이게 뭐 내용은 거의 다 아시는 내용들이세요. 그러니까 기왕 오셨으니까 이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예를 뭐 통계 이런 거 있나 이런 거 막 물어보셔요. 그지가 안 그러면 뭐 굳이 오실 일은 없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동영상 한 거 다 공개해 놨기 때문에 설명회 한 걸 다 공개해 놨기 때문에 굳이 뭐 안 오셔도 되는데 이렇게 오셨으니까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오신 분들 중에서 혹시 해외 판매 해본 분 계세요? 해외 판매 해본 경험이 있는 분 없으세요? 국내에 쇼핑몰 갖고 있는 분은 있으세요? 뭐 파셔요? 국내에서는? 스포츠 용품이요? 주로 어떤 거 파셔요? 유니폼이나. 유니폼? 네, 어페럴 쪽으로. 유니폼 제조하셔요? 예. 제조하셔요? 예. 유니폼 진짜 유니폼 좀 해외 직판에 쓰면 했었는데. 잘한 것 같습니다. 아니 왜냐면 유니폼이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니폼 같은 경우는 종류가 하도 많아서 네, 너무 많아요. 정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니폼 중에서 어떤 거 하셔요? 저희 일단 스포츠 쪽으로 좀 특화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스포츠 중에서 예를 들어서 야구 단복, 네. 축구복 이런 식으로 분류 안 하셔요? 뭐 야구, 축구, 농구 다 하고 있어요. 하나만 하시기도 바쁜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소량도. 저희가 하려 그러다가 우리가 모르는 거라서 안 하는데 저는 정말 유니폼 하고 싶어요. 일본 같은데 유럽에 네. 축구 유니폼 팔면 정말 좋지 않을까요? 저도 생각은 했었는데. 네. 진짜 하셔요. 네. 근데 망해도 저한테는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판단은 자기가 하는 거지만 저는 반드시 되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꼭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게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선수가 새로 다 공급이 되잖아요. 사회인 야구단이다 그러면 계속 새 선수가 들어오잖아요. 이러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해보고 싶은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또 혹시 쇼핑몰 갖고 있는 분 계세요? 자, 하여간 티쿤이 하는 일은 다른 나라의 그 나라 인터넷 쇼핑몰하고 전혀 구별되지 않는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에요. 티쿤이 하는 일은. 그러니까 한국의 쇼핑몰을 만들지 말고 일본, 영국, 스페인 이런 데다가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티쿤을 이용해서 만든 인터넷 쇼핑몰은 그 나라 소비자가 봤을 때는 자기 나라 쇼핑몰하고 전혀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티쿤이 성공한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지금 이 모든 자료는 완전히 공개되어 있거든요. 굳이 안 받으셔도 돼요. 뭐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굳이 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현지화잖아요. 현지화. 그러니까 그 나라 우리도 어느 가게에 전화를 했는데 연변 말투가 들린다 그러면 신뢰가 확 떨어질 수 있잖아요.
철저히 그 나라 사이트하고 똑같이 해서 파는 게 무조건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좀 이상해 이런 느낌 가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든다고 해서 돈이 더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럼 똑같은 조건이면은 그 나라 소비자한테 충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게 무조건 좋지 않겠냐 이런 거죠. 그 제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티쿤을 이용해서 이제 다른 나라의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하는 회사들을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트들이 전부 티쿤을 이용해서 일본의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보면 이거는 이제 플라스틱 용기를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인데 이 인터넷 쇼핑몰은 완전히 일본 사람이 봤을 때 전혀 한국에서 운영된다는 거를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회사 소개 눌렀더니 쭉 이렇게 일본 이 주소도 오사카고 더군다나 동경에도 영업소가 있어요. 진짜 영업소가 있어요. 그래서 신주쿠 아시죠?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가지도 못하지만 신주쿠가 일본 동경에 제일 번화가잖아요. 역에서 5분 거리에 우리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이렇게. 오사카에도 있고. 그러니까 오사카에도 사무실이 있고 동경에도 사무실이 있으니까 뭐 전화해서 좀 방문해도 됩니까? 그럼 어서 오세요.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일본 회사보다 더 일본 회사죠. 일본 회사 중에서도 동경에도 사무실이 있고 오사카에도 사무실이 있는 경우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이렇게 현지화를 하는 거죠. 전화를 걸라고 050-3138-9050 전화하면은 이게 일단 일본 인터넷 폰이에요. 전화를 일본인이 받아요. 한국에서. 그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중국의 LG 070 전화를 중국에 가져가면 중국에서 받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에서 받게 한 거죠. 그 다음에 결제도 일본 결제를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인이 여기 와서 물건을 살 때는 전혀 일본 토종 인터넷 쇼핑몰하고 아예 구분이 안 돼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반품도 조금 전에 일본 동경하고 오사카에 우리 사무실 있잖아요. 거기서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거래가 있어서 큰 거래 있으면 사람들이 덜컥 주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만나고 싶다. 그럼 우리 사무실에 오라고 만나주고 큰 크레임이 나면은 그냥 직접 만나서 해결해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일본 고객들은 일본에서 운영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왜 이런 게 나올까요? 한국으로부터 다이렉트로 발송한다고 하죠. 이제 대놓고 써버리는 거 이제는 뭐 믿으니까 이제는 그래서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요즘 정말 잘 나가는 회사가 이 회사인데 블라인드 파는 회사예요. 근데 일본 고객은 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자기가 일본 사이트에서 구매하는 줄 아는 거예요. 완전히 현지화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고객은 다른 거 고민하지 않고 오로지 가성비가 좋으냐만 따지면 되는 거잖아요. 다른 건 일본하고 똑같은데 뭐. 근데 보니까 무조건 가성비가 좋겠죠. 왜냐하면 이 회사가 일본에 넘어갈 때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자기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넘어간 거잖아요.
근데 경쟁력도 없이 넘어가는 거는 우리는 책임질 수도 없어요. 그건 자기가 몫이야. 근데 티쿤을 이용해서 일본에 넘어가는 회사들은 다 사전에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블라인드를 일본에 팔 때 경쟁력이 있을까 없을까? 경쟁력이 있어서 간 거 아니에요? 명함? 일본으로 가면은 경쟁력이 있을까 없을까? 조사해보니까 있어서 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팔리는 게 이상한 거예요. 무조건 팔리는 거예요. 왜냐? 경쟁자가 없어.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인터넷 쇼핑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 그럼 안 팔리는 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판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파시는 거 보면은 다 잘 팔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 스티커 파는 분은 올해 7월까지 2억 4천만 엔 팔았어요. 환율은 11.23이잖아요, 지금. 그럼 26억 얼마 판 거예요, 지금 7월까지. 명함은 20억 넘고, 용기, 하여간 환산 잘 못하니까 1억 6천만 엔. 이거는 현수막이에요, 현수막. 한국에서 현수막 팔아서 이분은 1억 5천만 엔. 컵 팔아서 3억 5천만 엔. 이거는 간판 팔아서 2억 5천만 엔. 2,500만 엔. 2,500만 엔. 이거는 뭐 네일 아트 팔아서 1,250만 엔. 왜 팔린다고요? 그냥 이런 게 없으니까. 일본에는 있긴 있는데 이 가격에 이 정도 품질을 보장해주는 상품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이분이 경쟁력이 있으면 처음부터 안 나갔어요. 경쟁력이 있어서 나갔기 때문에 무조건 되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경쟁력을 갖추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넘어가시라는 거죠. 경쟁력 있는 아이템만 잡아서 넘어가면은 나머지는 티쿤이 다 알아서 해줘요. 어떻게 하냐. 이게 이용사예요. 아까 얘기한 티쿤 이용사가 있어요. 근데 일본에 우리가 법인을 만들어 놨어요. 티쿤 법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용사가 만든 사이트는 일본에 우리 법인이 운영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우리 법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산 거고, 여기에서 우리 법인이 운영하는 이 많은 다 사이트예요, 사이트. 여기서 사면 여기서 동시에 보잖아요. 어떻게 보는지 봅시다. 어떻게 보냐면요. 예를 들어서 용기 사이트 회사에서는 관리자 페이지를 이걸 보는 거예요. 용기 사이트 페이지 그 운영하는 분은 자기가 이걸 보는 거예요. 이 페이지. 그러면 이 페이지에 상품도 등록하고 주문 현황을 보는 거죠. 주문. 이렇게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 인터넷이니까 실시간일 거 아니에요. 일본 고객이 주문하면 이 페이지에 띵동하고 뜬단 말이에요. 자기 CEO나 이제 관리자 핸드폰으로 주문 들어왔습니다 하고 일본에서 주문하는 순간에 떠요. 그럼 뭐 하겠어요? 이제 포장하는 거예요, 포장. 포장해서 우리 사무실에 갖다 주는 거예요, 신정동에. 그러면 이게 동시에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 고객이 딱 주문하는 순간에 내 핸드폰에 떠요. 우리 사무실 용기 사이트 운영하는 회사 핸드폰에 주문 들어왔어요. 뭐 띵동 주문 들어왔어요. 그러면 몇 번 용기 뭐 500개. 그럼 이제 자기가 딱 포장을 해요. 포장해서 우리가 이거는 일본 택배사 전표예요. 일본 택배사 전표를 미리 다 드려요. 이용사한테. 그러면 이거는 출력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주문하면은 CJ 택배에서 CJ 택배 용지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면 여기다가 프린트해서 포장한 다음에 우리 신정동 물류센터로 보내줘요.
그럼 물류센터에서 일본에 보내는 건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티쿤 사무실 도착하면은 오늘 밤에 통관해서 오늘 밤에 다 배포해요. 그래서 내일 손님들, 일본 손님이 다 받아버려요. 뭐 비행기가 제주도 가는 거에서 조금만 더 가면 일본이잖아요. 시간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류 비용도 뭐 별로 비싸지도 않다는 말이에요. 국가별 티쿤 운송비 보면 한국발 일본 동경 물류표 보니까 1kg에 680엔에 항공 운송료하고 일례 운송료를 포함한 가격이에요. 그럼 별로 안 비싼 거죠? 근데 우리가 한국에서 물건을 사도 물건값 35,000원에 송료 2,500원 내잖아요. 송료를 안 받는 그 판매자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일본도 똑같아요. 송료 500엔은 손님이 줘요, 우리한테. 그럼 180엔만 더 붙여가지고 보내면 우리 신정동에서 일본 손님 손까지 도착한다는 거죠. 그럼 지금 손님이나 판매자 입장에서는 자, 이건 자기가 사이트 만들었어. 근데 이제 형식적으로는 티쿤이 일본 법인이 운영하는 거야. 근데 주문했어요. 근데 자기도 동시에 지금 관리자 페이지에서 다 봤잖아요, 자기가. 그래서 관리자 페이지에서 보고 발송하는 거죠. 봤잖아요. 그럼 뭐 포장해서 야, 이건 83,000엔, 83만 원 너치 판 거에 한 건에 이런 식으로 많이 팔린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니까 지금 프로세스는 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경쟁력만 있다면 국내 파는 것보다 해외 파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경쟁자가 없어요. 경쟁자.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해외에 파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하고 티쿤하고 나눠서 하는 거는 어떤 걸 나눠서 하냐면 이것만 나눠서 하는 거예요. 티쿤이 하는 거는 쇼핑몰을 제공해 줘요. 쇼핑몰 이렇게 이런 쇼핑몰을 제공해 준 거죠. 이렇게 해서 이 관리자 페이지예요. 여기 관리자 페이지에다가 상품 등록하면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상품 등록하면 이런 페이지가 형성되는데 웹 디자이너 있으면 이건 자기가 알아서 해요. 야,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이건 저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카페24나 다 똑같아요. 쇼핑몰은 이런 관리자 페이지에 등록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는 직업이 웹 디자이너. 그래서 잘 못하면 웹 디자이너 채용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웹 코딩 하나도 못해요. 근데 제가 어쨌든 막 160억 원어치 팔았는데 그건 웹 디자이너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내 동료가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전부 일본어도 못해요. 근데 일본인 동료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홈페이지 만들고 홈페이지는 제공해줘요. 이런 홈페이지는 제공해주는데 상품을 등록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되게 하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세요? 그건 저도 몰라요. 웹 디자이너 채용해서 하시면 돼요. 이거 하는 사람이 웹 디자이너니까요. 그 다음에 해외 배송.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하시는 거는 비싸요. 근데 우리는 물건이 하도 많으니까 싸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용하는 게 싸요. 일본의 모든 결제 수단을 제공해 주려면 무조건 일본 결제 대행사를 쓰려면 일본의 법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본 법인 없으면 못 한단 말이에요. 결제 회사랑 거래를 못 해요. 그래서 이거는 티쿤이 하는 거예요. 티쿤이 일본 법인이. 그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오사카에서 반품 받아줘요. 그 다음에 창고 필요하면 우리가 실비 받고 창고 대여해줘요. 그
그다음에 오프라인 영업 지원 우리가 보통 한 막 1억 원짜리도 팔리거든요. 그 1억 원짜리 팔릴 때 야 얼굴 좀 보고 싶어. 그러면 나가주는 거예요. 우리가 대신. 그다음에 광고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이런 거 이제 티쿤이 지원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왔어요. 우리 이용사는 이렇게 해왔어요. 이런 거를 이제 지원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가격 책정 막 여러 가지 자잘한 일들이 많아요. 하다 보면. 근데 티쿤이 경험한 노하우를 다 전해드리는 거예요. 대신해 주진 않아요. 대신해 주진 않아요. 노하우만 전해드려요. 그럼 여러분은 뭘 하시냐? 홈페이지 아까 그 디자인하는 거는 직접 하셔야 되고요. 상품 등록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고. 티쿤이 광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을 때 검색어 광고는 몇 프로가 들어오고 SEO로는 몇 프로가 들어오고 블로그 마케팅은 이런 상품은 블로그 마케팅이 효과가 있고 이런 우리 경험을 전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런 경험은 우리가 안 전해줘도 여러분 혼자도 알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경험을 전해드림으로써 여러분이 훨씬 더 효과 있게 일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원어민을 채용해서 고객 응대를 하시면 돼요. 그 일본 폰은 티쿤이 제공해 드려요. 그렇게 하면은 뭐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실적들이 잘 나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인터넷 비즈니스는 월 매출 3천만 원이면 흑자는 나지 않는데 이제는 해볼만 하다고 판단해도 되는 때예요. 왜냐하면 지금 해외 직파는 경쟁자가 없잖아요. 경쟁자가 있어도 드물어요. 얼마나 드무냐. 티코는 충무로에서 인쇄물을 해외 직판에서 성공한 회사로 다 알아요. 이 사람들 다 알아요. 근데 아무도 안 해요. 정말 놀랄 정도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본에서 성공했고 막 일본으로는 가요. 근데 나라가 일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독일도 있고 미국도 있고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동네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만두 가게 잘 된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저 커피 전문점 저거 어떡할 거야 저거.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다 해. 근데 해외 직판으로는 성공했다고 소문이 나도 안 해요. 왜 안 하겠어요? 어렵지도 않은데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두 가게는 만만해 보이잖아요. 커피숍은 뭔가 해보면 될 것 같아. 국내에서 쇼핑몰도 해보면 될 것 같아. 근데 일본? 아이씨 너무 힘든 거예요. 뭐가 힘드냐? 그냥 개념이 힘든 거예요. 개념이. 관념이 힘든 거예요. 뭐가 어렵냐고. 이미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성공을 하고 있는데 어렵지 않은데도 어렵게 느끼는 거예요. 왜냐? 일본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일본어 못해도 지장 없다니까요. 여기에 이 많은 판매자들 중 CEO 중에 일본어 잘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원어민을 채용했으니까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해외 직판하면은 일단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너무 편한 거죠. 그리고 3천만 원만 넘어가면 경쟁자가 없다는 건 어떤 얘기냐? 매출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백앤 케이스 이건 뭐냐면 알루미늄 가방 회사예요. 야, 정말 이때 출발했어요. 환상적이지 않아요? 아직 7월달 아직 반밖에 안 지나갔는데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미래 테이프? 근데 제가 미리 얘기할게요. 뭐냐면 해외 직판을 해보니까 제가 해보고 또 많은 분들을 도와줘 봤잖아요. 이게 해외 직판이라는 것은 인터넷 서비스죠. 전자상거래예요. 전자상거래의 최대 광점이 최대 약점이에요. 뭐냐? 최대 약점은 내가 다 고객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모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내가 다 모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무진장 오래 걸려요. 흑자가 날 때까지. 정말 오래 걸려요. 그 사이에 해외 직판은 국내도 마찬가지겠지만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시행착오 기간이 거의 1년에서 2년이 걸려요. 왜냐하면 마케팅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막 배우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거의 대부분. 자, 이 회사는 나만의 원단이라는 기가 막힌 아이템을 파는 회사예요. 나만의 원단은 손님이 원하는 디자인의 원단을 제작해 주는 거예요. 정말 아이템 좋거든요. 진짜 막 올라가죠. 근데 여기를 지워서 여기만 보면은 1년 내내 매출이 안 올라가요. 왜 그러냐?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럼 2년째 요만큼 올라가요. 야, 어느 세월에 3년째 한 2, 3년 지나고 나야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왜냐? 경험이 이제 쌓이는 거예요. 이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정말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마케터를 다 바꿔버려요. 경험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마케터를 바꿔요. 그 다음에 고객 응대자도 다 바꿔요. 이런 시행착오를 다 겪으셔요. 미래 테이프 지금 이제 이게 올해예요. 올해는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좀 힘은 들었어요. 첫 해 두 번째 동안 여기만 보셔요. 여기 이게 일할 맛이 나겠어요? 첫 해, 둘째 때 이게 자 1월 달에 지났잖아요. 1년 지났어. 2년 지났어. 1년 지났어. 이게 일하고 싶은 맛이 나겠냐고요. 정말 하기 싫어요. 이렇게 되면. 근데 한 1년 반 지났기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왜 그렇겠어요? 이제 마케터가 스스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학습.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근데 우리가 그 사이에 이제 계속 교육을 하는 거죠. 이제 마케팅 교육하고. 그럼 이제 그때서야 이제 이렇게 정비가 돼요. 다른 것도 볼까요? 에드컵은 지금 대타격을 받았는데요. 왜 타격받냐면 에드컵은 행사용품이잖아요. 행사용품은 지금 행사를 안 해요. 한국도 안 하고. 첫 해, 둘째 해. 이게 일할 맛이 나겠어요? 매출 나오지도 않는데 맨날 제자리 걸음인데 정말 문 닫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한 이 정도 1년 반 지났죠? 2년 차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3년 차부터. 왜 그 뻔해요. 이때는 사장 CEO도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다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고요. 블라인드 잘 팔린다 그랬죠. 블라인드 똑같아요. 자, 첫 해, 두 번째 해에 하고 싶겠냐고요. 이 그래프 보고.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해드리는 거예요. 이거 어렵다. 그 다음에 마케팅이 중요해요. 이런 얘기를 계속 하면 최근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아는 거죠. 경험이 쌓여서. 마케터를 제대로 뽑아야 되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백앤 케이스는 얼마 안 됐잖아요. 금방 따라와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이제 자꾸 생기는 거죠. 이거는 뭐 좀 다른 건데, 이렇게 되면은 해볼만 하지 않아요? 쭉 올라가는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이제. 사회적인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하여간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힘드세요. 왜냐하면 곡이 어디 있냐고. 근데 왜 이게 3년차 되면 올라가겠어요? 단골이 생긴 거예요, 단골이. 단골이 계속 구매를 해주면서 새 고객이 들어오기 때문에 쭉 올라가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해외 직파는 제가 해보니까 정말 돈 벌기 진짜 좋아요. 경쟁자가 없으니까. 돈 벌기 진짜 좋은데 하여간 흑자가 나려면 1년 반은 걸려요. 그 사이에 회사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직원들하고. 근데 그때까지 한 2, 3억이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2, 3억 정도는 무조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국내에서 하면은 2, 3억이 안 들어간다고 착각하세요. 근데 국내에서도 2, 3억 안 들어가고 성공할 방법은 없습니다. 제로예요, 제로. 제가 봤을 때. 근데 가끔 가다가 제가 막 제로라 그랬는데 성공한 사람이 나오긴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전생에 나라를 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계급이 달라요.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로또 복권 사라고 주변에 권유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식한테 야 로또 복권 사 하는 사람 미친 사람이잖아요. 근데 로또 복권 1등 당첨자가 나온다니까요.
근데 그걸 보고 야 1등 당첨자 그걸 보고 로또 복권에 투자하라는 사람은 미친 사람 아니에요? 1년 반 안에 흑자가 난 사람이 나와요. 가끔. 근데 이 사람은 우리 롤 모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개미처럼 사는 거예요. 1년 반 동안 고생하고 2, 3억 들어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키우면 정말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게 해외 직판 사업입니다. 왜냐? 경쟁자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로 가도 돼요. 정말 너무 좋은 비즈니스예요. 그렇지만 1년 반은 걸린다. 이거는 꼭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사이에 2, 3억 정도. 2, 3억은 제가 자꾸 너무 무서워서 제가 좀 줄였어요. 4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4억이 어딨어? 없어. 근데 정부에서 많이 줘요. 티쿤 이용사 하면은 티쿤 이용사를 주는 게 아니라 수출업자가 되기 때문에 1억 5천에서 한 1억 6천 정도 한 2년에 걸쳐서 줘요. 그래서 그런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써서 하는 거죠, 뭐. 설명 뭐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일단. 질문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성공하려면 3가지 요소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아이템이에요. 해외 직판이든 국내 장사든 성공의 제일 요인은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아이템은 그 나라에 수요가 많으면서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수요가 많고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대체품이 없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디자인 무드 등 이거 아무도 안 사거든요. 그거 없어도 상관없잖아요. 이런 거는 안 팔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체재가 너무 많아. 양말 이거는 대체재가 너무 많아서 팔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장품 이런 거는 기능을 입증해야 되는 건 팔아먹기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식료품 팔기 힘든 거예요. 식료품은 팔기 힘들어요. 식료품은 우리나라 참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낫또를 좋아하는데 낫또는 일본에 여행 갔을 때 호텔 조식 때 먹는 거지 뭐하러 집에서 먹냐고요. 김치도 있고 열무김치도 있고 뭐 냉면도 있고 먹을 게 천진데 뭐하러 낫또 먹겠어요. 다른 나라 건 안 팔리는 거예요. 입맛이 달라요, 사실은. 그래서 뭐 불가리아에서 아무리 좋은 거도 대박 내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쏘는 거는 가끔 대박 나는 애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로또 복권 1등 나온 거니까 우리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먹는 거 이거 진짜 힘듭니다. 그 다음에 기능을 입증해야 되는 거 뭐 머리에서 윤기 나요? 그거 입증하기 진짜 힘들잖아요. 이런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팔기 힘든 거라고요. 그런 거는. 그 다음에 뭐 가시오가피로 만든 가시오가피가 뭔지도 모르거든. 그런 건 잘 안 팔리는 거죠. 근데 그럼 뭐가 많아요? 플라스틱 용기? 이거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죠? 플라스틱 용기, 명함, 스티커, 현수막, 뭐 피아노, 뭐 악기류, 뭐 이런 거는 공산품류가 좋다는 뜻이죠. 근데 가장 좋은 건 내가 취급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취급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이템 뭐가 있으세요, 혹시? 오신 분 중에서 사실은 내가 이런 아이템을 해보려고 생각하는데 그걸 지금 얘기하셔요. 방금 말씀하셨던 유니폼. 저는 근데 제 말을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유니폼을 좋다고 얘기하는 거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에요. 두 번째는 한 번 쓰고 버려요. 유니폼을 후배한테 물려주는 이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 갈아입어요. 쓰고 버려요. 그 다음에 똑같은 유니폼은 똑같은 데서 구매해요. 이런 게 진짜 좋은 아이템이에요. 저는 그런 걸 추천해요. 최근에 제가 이제 하도 안 해서 중국에 공구를 팔려고 그래요. 저는 사실 우리 회사가 제가 1000만 불 수출의 탑 탄 건 아시잖아요. 100만 불인가? 1000만 불 수출의 탑을 탔어요. 제가 티쿤에서. 그래서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이거 전부 우리가 직접 운영하던 거예요. 직접. 직영하던 거예요. 근데 플랫폼 사업은 다른 상인들이 파는 걸 지원해 주는 게 본업이에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것도 하면서 직접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거 다 팔아버렸어요. 딴 회사에다 줘버렸어요. 나눠줘서 직영은 안 하려고. 왜냐하면
플랫폼도 하고 직영도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중국에 갈 분 오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제가 지금 진출을 하려고 해요. 뭘로 하려고 하냐면은 공구를 가지고 가려고 해요. 공구. 한국 공구, 일본 공구, 독일 공구, 미국 공구를 판매하는 중국 사이트를 열려고요. 근데 공구를 왜 팔려고 그러냐? 공구는 한 번 사면은 계속 써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종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종류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부르는 나사다. 나사 머리가 민자도 있고요. 파진 거도 있고 볼록도 있고 십자도 있고 일자도 있죠. 길이도 긴 거, 짧은 거, 짧은 거, 짧은 거, 짧은 거 있죠. 두께도 있죠. 나사산도 다 다르죠. 10만 개가 넘는 거예요, 이걸. 그럼 이거를 중국에서 사가지고 파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재고가 되잖아요. 여기 있는 걸 파는 게 훨씬 유리한 거죠. 이런 아이템이 좋은 아이템이라죠. 공부는 언젠가 써야 되잖아, 그죠? 이런 아이템이 좋은 아이템이라는 거죠. 근데 제 말을 그냥 하나의 참조 사항으로만 받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각자가 생각하는 아이템은 다 달라요. 혹시 갖고 있는 아이템 있으세요? 예. 예. 저는 이제 처음 이제 반려묘 쪽 용품을 저희 이제 하려고 반려묘요? 고양이 예. 용품이요. 개는 안 하셔요? 그것도 이제 예. 차근차근 예, 하는데 예. 반려묘. 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조금 소품 같은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근데 반려묘 용품 중에 유망한 용품이에요. 반려동물 용품은 동남아시아 상대로는 굉장히 유망한 용품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안 해봐서 제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반려묘가 먹는 거 이거는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종류가 많지 않으면 허가받고 갖다 놓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될 것 같아요. 이 반려묘 반려견은 사람보다 더 소중하잖아요. 저희도 개 키우는데 지금 17살이에요, 얘가. 말티즈인데 이제 곧 초상 치를 때 됐어요.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근데 저는 솔직히 이제 뭐 개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제 처하고 제 딸한테는 아버지보다 더 소중하단 말이에요, 얘가. 진짜 그렇잖아요? 얘 먹는 건 유기농산물, 최고급으로 주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 너무 얘가 피곤해 하셔요.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수액 맞춰 드려야 돼요. 근데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동남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로 소중하다고요. 저는 된다고 봐요. 노인용품, 아동용품, 애완용품 이런 거 된다고 봐요. 해보셔요. 근데 이제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거 먹이도 그냥 팔 수 있는 거야 이런 게 복잡해요.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복잡하기 때문에 안 해요. 사람들은 복잡하니까 이 길을 뚫으면 내 길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복잡하니까 안 해버려요. 그래서 뚫기만 뚫으면 정말 대박 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컵은 음료수를 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나갈 때 그 나라 후생성 허가를 맡아야 돼요. 귀찮아하는 거예요. 벌써 막 머리가 아파요. 관공서 일을 보면 머리가 아파요. 근데 에드컵은 뚫은 거예요. 막상 뚫으려고 노력해보면 힘들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조금 귀찮은 데서 다 포기를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지금. 좋은 거 같아요. 예. 이제 어차피 그 직권 플랫폼을 이제 활용해서 저희가 하는 예. 그러면은 이제 실적으로 잡을 때 수출 실적은 직권이 실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조금이라도 500만 원 팔았다 그러면은 저희 자체 실적으로 돼요. 그렇게 예. 근데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티쿤에 납품을 한다 그러더라도 실적은 잡혀요. 근데 지금은 대체로 지금 하는 분들은 티쿤에 납품하고 티쿤이 수출한 거로 잡아요. 그렇게 하면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가 싸거든요. 그러니까 인보이스 피를 줄일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직접 하라 그러는데 직접 하면 20만 원 더 들어가니까 잘 안 하려고 그러죠. 예. 또 궁금. 예. 일본에서 이제 아동 관련 상품은 동향이 좀 어떤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그런 아동용 관련 용품이요? 용품이라기보다 이제 패션.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안 할 거예요. 저보고 하라 그러면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확실한 경쟁력을 갖추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건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한국 옷을 일본에 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가 막히게 파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제 얘기는 참조사항으로만 생각하셔야지 저 얘기를 너무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분은 한국 동대문 옷을 일본에 1,300억 원어치 팔아요. 연 매출. 방식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한국 옷을 수입해서 파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1,300억 원어치를 팔았어요. 디홀릭, 어정쩡한 현지화 대신 K-패션 DNA로 일본에서 1,000억 매출. 진짜 팔아요. 이분은 대단하지 않아요? 이분은 한국에서는 주식회사 다홍으로 활동하다가 디스카운트로 이름을 바꿨는데 국내에서 300억 매출 올리던 사이트를 문 닫아버렸어요. 일본만 하셔요. 이분은. 그래서 일본 젊은 여성들 2명 중에 1명이 안다고 할 정도로 유명한 사이트가 된 거죠. 스타일란다 아시죠? 여성분들은 스타일란다 얼마에 팔린지 아시죠? 일본 프랑스 로레알 그룹에 모르셔요? 7천억에 팔렸대잖아요. 7천억. 말이 7천억인지 얼마나 큰 돈이에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몇 주 안 될까요? 스타일란다보다 훨씬 큰데요. 이런 비즈니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늘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제일 주장하는 거는 이거 하지 말자는 거죠. 해외 쇼핑몰 입점. 이거는 진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티쿠는 철저히 독립점을 운영하도록 도와주고 있잖아요. 독립점이에요, 독립점. 그래서 검색어 광고에서 광고하는 거예요. 이것도 독립점이에요. 독립점이라는 거는 어디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자기 독립 도메인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입점은 좋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신세계 백화점에 입점하면 뭐가 좋아요? 나가려면 나가야 되는데. 아마존이 그 짓을 한다니까요. 잘 팔리잖아요. 너 나가래요. 그리고 지가 팔아. 제프 베조스가 얼마나 악독하기로 소문이 났어요. 조금 잘 팔리면은 다 문 닫게 해요. 트집 잡아서. 트집 잡으면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럼 너 나가.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가 장사해요. 그래서 아마존 상품의 70%가 자기 거예요. 이게 미친 짓이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뭐 하자는 거냐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자기 쇼핑몰 가지면 마케팅비도 훨씬 덜 듭니다. 왜냐하면 타겟 마케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단골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아마존에 들어가면은 고객 DB를 주질 않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장사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아마존, 징동, 뭐 타오바오, 라쿠텐 들어가는 건 바보짓이에요. 저는 안 할 거예요. 절대로. 근데 또 있어. 아마존에 들어가야지만 팔리는 물건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속는 거죠. 신문에는 걔들만 나. 어떤 상품이에요? 나만 갖고 있는 상품이에요. 예를 들어 매트인데 매트는 항상 지금까지는 택배 발송이 안 됐어. 근데 택배 발송이 되는 매트를 만들었어. 이건 아마존이 딱이란 말이에요. 나만 팔 수 있으니까. 근데 걔는 우리 모델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식으로 아마존 이런 데 입점하지 말고 이게 속 편해요. 누구도 간섭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착실하게 홍보하면은 손님 다 모을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질문할 거 있으세요? 예. 알릴 방법이 없어요. 서서히 알려져요. 어디에 티쿤에 입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티쿤은 그냥 자기 쇼핑몰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지 티쿤에 입점하는 게 아니에요.
티쿤에 있다 그래도 입점하지 마세요. 티쿤이 여러분 대신에 딴 회사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말라는 거죠. 내 힘으로 하시라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정말 스티커 있잖아요. 스티커는 한국이 최강입니다. 저는 지금도 일본의 스티커를 안 팔아요. 그 전에 재작년까지는 팔았는데 늘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이렇게 좋고 싼 건데 왜 안 사는 거야? 너 바보야? 이런 얘기를 할 만큼 가성비가 좋은데도 알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오래 걸려요. 제가 한 5년, 6년 동안 스티커를 팔면서 하도 이제 느는 속도가 느린 거예요. 무지 빨랐지만 상대적으로 늦은 거죠. 그래서 오사카에 디자인, 인쇄물 하는 회사 1200군데 우리가 전화를 다 해봤어요. 혹시 아드프린트 아냐? 정말 5명 알더라고요. 그만큼 세상이 넓어요. 그래서 알리기가 진짜 힘듭니다. 아니, 옥션, 지마켓 다 하는데 뭐하러 광고하겠어요? 계속 광고하지 않으면 잊혀진다는 거죠.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광고비 얼마 쓰냐? 보통 이제 우리는 티쿠는 광고비를 어디 있을 텐데 그 티쿠는 일로 한번 보내볼래요? 더 보내볼래요? 광고비 있네, 광고비. 그러니까 우리가 좀 키워볼래요? 이때 통계는 없는데 제가 2007년에 처음 했잖아요. 2007년에 처음 했을 때 2008년 거로 가볼래요? 2008년도에 월 평균 350만 원 썼어요. 월 평균. 2009년도에는 월 평균 1000만 원 썼네요. 1500만 원, 1700만 원, 2000만 원. 별로 못 썼네요. 하여간 이렇게 해서 나중엔 2억까지 늘렸거든요. 근데 광고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방법이 없더라고요. 아까 디홀릭이라는 한국 옷을 일본에 파는 회사는 연간 광고비 200억 써요. 인터넷 비즈니스는 광고하는 비즈니스예요. 돈이 무지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쿠팡이 손정의 일본 회장으로부터 2조 3천억인가 2조 5천억 받았잖아요. 그거 사실 광고비로 다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배송 뭐죠? 빠른 배송? 로켓 배송, 그것도 뭐 지금 마케팅비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식으로 막 써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새 쿠팡이 1위 됐잖아요. 1위 되니까 막 자기가 막 10조라 그랬는데 난 10조 준다고 해도 안 가질 것 같아요. 그 머리 아픈 거 뭐하러 깎겠어요? 일본은 속 편해요. 일본은 뭐 어쨌든 경쟁자가 없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매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낫지. 뭐 죽으라고 돈 처발라가지고 그 뭐 속도 편하겠어요. 김범 속도. 그 일본 해외 직판이 훨씬 좋습니다. 질문하시죠. 예를 들어서 제가 다옥이라는 회사는 알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가 지금 처음 하는 사람들이 티콘을 이제 해가지고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티쿤을 이용하는 비용은 100만 원밖에 안 받아요. 문제는 티쿤은 안 팔리면은 돈 한 푼도 안 받아요, 여러분한테. 티쿤은 수수료가 이게 티쿤 수수료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하고 계약할 때는 100만 원 받아요. 세팅비. 근데 왜 받냐면 한다 그래놓고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100만 원을 받아야 오히려 하겠다는 분들을 잘 지원할 수 있어서 100만 원 받고 나머지는 안 팔리면 우리는 안 받아요. 그래서 1000불까지. 그러니까 결제 금액. 그러니까 여러 개 묶어서 한 번에 결제할 수도 있잖아요. 이걸 한 건으로 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개를 주문해서 한 번에 결제할 때 이 결제 금액이 100만 원일 땐 8%,
200만 원까지는 7%, 300만 원대까지는 6%, 이렇게 500만 원 이상은 3% 받아요, 우리가 수수료. 근데 한 달에 결제 금액 수수료가 500만 원이 넘으면 500만 원 이상 되는 거에 대해서는 3%만 우리가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훨씬 더 싼 거죠. 그렇게 받아요. 예.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예. 지금 일본 쪽 말씀하셨는데 다른 나라에는 어떻게 다른 나라도 가고 싶은 나라 있으면 다 가셔도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자 지금 이제 보여는 드리는데 자꾸만 의지하는 마음이 생길까봐 제가 이제 얘기를 계속 안 하고 있는 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건 티쿤은 여러분의 가게를 운영하도록 도와주는 회사잖아요. 독립점이에요. 저 티쿤에 입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독립점을 만들었어요. 이분들이 다 독립점을 만들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연합몰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연합몰을. 그래서 그게 이 연합몰이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만들었던 독립몰들이 다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있어요. 티쿤에. 그래서 누르면 여전히 미래테이프 독립몰이에요. 독립몰을 연합시켜 놓은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들어 놨냐? 이렇게 연합시키니까 매출이 20%에서 30%는 저절로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 미래테이프에 온 사람이 이걸 눌러요. 메뉴에 있으니까 눌러요. 그러면 다른 데로 또 갈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것만 자꾸 딴 회사에 의지할까봐 얘기를 제가 안 하는 거죠. 에드폴리라는 회사가 3억 3,590만엔 매출을 올렸는데 이 매출이 보면 에드폴리가 모은 고객이 올려준 게 76%고 나머지 25%를 딴 회사가 올려준 거잖아요. 매출 25% 공짜로 생긴 거죠. 연합몰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드려요. 근데 이걸 잠깐 보여드렸던 게 여기 보면은 티쿤을 이용해서 호주에 스티커 파는 분들이 계세요. 이미. 그래서 티쿤을 이용해서 나갈 수 있는 나라는 호주, 칠레, 일본, 중국, 미국은 지금 나가셔도 돼요. 말레이시아도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진짜 나가겠다. 그러면은 저희가 길은 뚫어드려요. 우리가 투자해서 길 뚫어드려요. 어디 가고 싶으세요? 아, 그러세요? 하여간 가시고 싶은 나라는 가셔도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전에 유니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야구 유니폼이나 혹은 그 유럽의 축구 유니폼 진짜 하셨으면 좋겠어요. 클럽이 5살부터 있잖아요. 유럽은 축구 클럽이. 근데 클럽이 한두 개냐고. 근데 클럽마다 다 유니폼은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일본 지금은 제가 정확히 몰라요. 근데 저도 이제 막 그런 걸 뭐 조사를 덜 해서 일본 유니폼 뒤에는 선수 이름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 자수를 다 해줘야 되잖아요. 손이 가잖아요. 비용인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한국이 더 강한 거죠. 근데 야구 유니폼 사이트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야구와 관련해서 용품이 얼마나 많아요. 나중에 야구공, 야구 연습공, 배트, 뭐 스타킹, 스파이크, 진짜 야구 하나만 해도 진짜 대박 나는 것 같아요. 축구 유니폼만. 저는 그렇게 권해요. 그래서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우리를 이용해서 하는 회사들은 굉장히 좁게 하잖아요. 스티커, 명함, 용기, 막구막, 현수막, 공기간판 다 독립된 사이트예요. 독립된 사이트. 플라스틱 카드 좁히는 게 유리한 거예요. 해보니까. 왜냐하면 넓히면 광고비만 많이 들어가고 골수 고객을 못 모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차피 막 처음에 봤을 때 종합몰 만든다고 그게 팔리겠어요? 종합몰 이런 게 아니라 좁혀요. 전문몰로. 그래서 잡코리아, 사람인, 벅스뮤직, 메론 이런 식으로 좁혀서 깊게 가는 게 인터넷 시대엔 유리하다는 거죠. 유럽은
그건 이제 조사하셔야지. 그건 이제 그거는 우리가 유니폼을 몰라요. 우리는 A 유니폼하고 B 유니폼을 보면 모르는데 유니폼 하신다면은 딱 보면 알아요. 사진 보면 이게 얼마짜리인지 모르면 전문가가 아니게 그런 사람 팔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어서 오는 이제 막 옷 파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게 경쟁이 우리는 몰라요. 그럼 이제 인터넷 사이트를 보여주면 돼요. 그 나라에 그 용품을 파는 상위 10개 인터넷 쇼핑몰을 조사해 보면은 가격 경쟁이 있는지 없는지 안단 말이에요. 지금 전문가시면은 유럽에서 유니폼 파는 사이트 여는 순간에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셔야 돼요. 그죠? 알죠? 대충 알죠. 그죠? 이건 뭐 원단이 얼마면 얼마고 뭐 100개 팔면 얼마고 딱 그게 딱 견적이 나오잖아요. 그럼 뭐 이거 나 팔 수 있겠구나 없겠구나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셔요. 앞으로 이제 오늘 우리가 헤어지고 나면은 여기에 이거는 오픈된 카페예요. 오픈된 카페에 기초 지식 들어가죠. 기초 지식. 기초 지식에 들어가면은 여기에서 뭐 이익이 나기까지 2억 원이 드는 이유, 뭐 원어민 구하는 요령, 다른 나라에서 많이 팔릴까 수요 조사 방법, 이거 눌러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개 사이트, 상위 10개 사이트 조사하면은 가격 경쟁 딱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나라에 가는 때 송료가 얼마다, 이거 딱 보면 알겠죠? 송료 그렇게 맞춰보면 돼요. 네. 지금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판매 위주로 내용이 되잖아요. 그럼 물건을 팔았는데 예를 들어 각자 몰로 해가지고 물건을 팔았는데 견신 고객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예. 그런 거는 별로 문제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요즘은 TV 홈쇼핑에 보면 먼저 써보고 돈 주세요 이러는 진짜 황당무계한 상품도 있죠. 문제 없더라고요. 클레임이 제일 심한 상품은 인쇄물입니다. 명함에는 티끌만한 것만 있어도 클레임이에요. 근데 전혀 문제 없어요. 1000분의 2 클레임 확률은. 그리고 클레임 때문에 못 파는 상품은 있잖아요. 팔면 안 되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신경을 안 써주셔도 돼요. 그리고 클레임하고 반품 때문에 못 해먹겠다. 이건 상품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별로 그런 것 때문에 문제 되진 않았어요. 우리가 직영하는 아이템 중에 이제 뭐 이런 경우도 있죠. 이제 막 진짜 힘든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티콘 다 팔고 이제 이거는 직영해요. 일본어 읽을 수 있으세요? 무상 수리 걸린 거예요. 리콜. 8,400대 공기 간판을. 감전 위험이 있다고 해서 일본 정부가 리콜해. 그래서 우리 지금 3개월째 못 팔고 있고 이거 8,400대 리콜 수리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는 거죠. 뭐. 근데 죽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사는 거죠. 뭐. 그래서 뭐 반품 뭐 이런 거 걱정할 정도면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예 팔 생각 안 하는 게 좋아요.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예. 요즘에 이제 가장 핫한 아이템이 마스크잖아요. 마스크도 아니 그런 거 이제 일시적 용품은 팔지 마셔요. 그런 거는 지금 해서 될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일반 뭐 1,000원짜리 이런 덴탈 마스크 이런 게 아니라 그 패션 마스크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아니 그런 거는 대체품이 너무 많은 아이템이니까 양말 같은 거라니까요. 그냥 그런 내가 팔 수 있는 거 이런 건 나만이 팔 수 있고 내가 강점이 있는 걸 팔아야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런 건 안 팔려요. 그리고 해봤자 금방 따라와. 그러니까 잠시 하는 거예요. 잠시. 근데 인터넷 비즈니스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멀리 내다보고 꾸준히 재구매 고객을 구축하는. 예를 들어 애완묘 저런 거는 있잖아요. 재구매 용품이에요. 한 번만 신뢰를 쌓으면 얘 죽을 때까지 사는 거라고요. 이런 게 진짜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색어 광고하면 돼요. 검색어 광고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본은 구글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구글에 검색어 광고하는 거예요. 네이버 광고하듯이. 그런 거 이제 우리가 알려드려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해외 직판을 제가 말씀드릴 때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한국하고 똑같이 해요. 한국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언어만 달라. 예를 들어서 대학
중학교 1학년 정도만 다닌 직원을 뽑아놓고 한국에서 야, 이 사이트 홍보해 그러면 얘가 어떤 행동하겠어요? 네이버에 치잖아요. 광고. 이거 뭐 네이버에 광고하는 거야. 이게 다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본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일본도 똑같아요. 일본의 구글에다가 광고하는 거예요. 해요. 그러니까 한국 SNS는 예를 들어서 뭐 페이스북, 한국에서는 주로 뭘 쓰나요? SNS로. 페이스북, 인스타. 일본에도 똑같아요. 인터넷은 만국 공용어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하는 거 그대로 하면 돼. 언어만 바꿔서. 근데 뭐 법적인 제약이 있죠. 뭐 법인이 있어야 돼. 이런 거는 티쿤이 한다고요. 티쿤이 다 도와드리는 거고 방식은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니, 직접 하는 거예요. 직접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은 다 갖춰놨다고요. 티쿤이. 예를 들어서 법인 명의를 티쿤 법인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티쿤이 다 개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하는 건 하시는 거고. 그러면은 아까 진출 가능한 나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일본 말고도 다른 나라 똑같아요. 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티쿤 사이트는 티쿤 서비스야. 사이트는 그냥 안 알려준, 그 얘기를 할까봐 제가 안 알려드리려고 그랬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티쿤은 내가 파키스탄에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라고요. 그러니까 티쿤이라는 쇼핑몰은 없다고요. 질문하신 것을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쿄와 오사카에 법인이 다 있어요. 다른 나라도 법인을 우리가 설치할 거예요. 다른 나라를 만약에 아니 러시아 우리가 법인을 설치한다고 러시아에 가시겠다는 확실하게 가시겠다고 얘기하면 우리가 러시아에 법인을 설치한다고요. 그 얘기는 아니죠. 좀 전에 얘기하신 거는 시스템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나 나이지리아에다가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하고 싶어 하면은 나이지리아에 우리가 법인을 설립한다고요. 티쿤이. 그래서 그 법인이 대신해서 나이지리아에 진출할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인 환경을 만들어 드린다고요. 지금 현재 사이트 지사는 일본 쪽에만 있어요. 일본, 중국, 미국, 말레이시아, 호주 다 있어요. 예. 캐나다는 안 만들었어요. 근데 캐나다에 꼭 하실 거면 미국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캐나다는 3천만 밖에 안 되는데요. 뭐. 미국 하시지 뭐하러 캐나다 하셔요? 굳이 안 할 거. 예. 고양이 쪽 동남아가 괜찮다고 하시는데 동남아 어느 나라?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인터넷으로 조사를 하셔야 되죠.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그 예를 들어서 나라마다 다 사정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조사하는 과정은 중요하다고요. 근데 조사하는 거는 뭘 조사하냐? 그 나라에도 이런 걸 많이 파나? 이런 걸 조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쇠고기 안 먹는 나라에다 쇠고기 관련 용품 팔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래서 인터넷으로 애완묘 치면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나라에. 그래서 사이트 많으면 수요 많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조사하는 건 우리가 도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예. 또. 예. 지금 티쿤하고 같이 하고 계신 업체 중에 기금속을 취급하는 업체 없어요. 기금속은 안 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뭐 세관 같은 게 아니 그런 것보다 신뢰하기가 진짜 힘들고 귀금속은 인터넷으로 잘 안 팔리는 아이템 같아요. 저는 잘 몰라요. 근데 다른 나라에 귀금속 팔기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는. 아니 이게 너무 고가품이 아니더라도 해보세요. 근데 액세서리에서 성공한 경우가 별로 없어서 쉽게 권하지를 못하겠고 액세서리 하시는 게 아니면 액세서리를 하고 있거든요. 하면 하셔요. 자기가 직접 취급하고 있는 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조사하셔요. 그래서 어느 나라로 갈 거다 생각하면 그 나라 인터넷 쇼핑몰 딱 보셔요. 그래서 이거 많이 팔리네. 근데 그것도 파는 요령 같아요. 저기 다음에서 액세서리 5개를 10,000원에 판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은 액세서리를 어떻게 팔까? 야, 이게 진짜 신기했어요. 근데 그분은 그 당시에 액세서리를
100종류를 번호를 매겼더라고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100종류를 쫙 해요. 그리고 자기가 찍는 거야. 5번, 13번, 18번, 26번, 78번 5개 딱 해서 10,000원 이렇게 팔았는데 진짜 대박 났어요. 지금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보셔요. 그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경 어떻게 파는지 아세요? 안경? 일반 안경테. 안경테 5개 줘요. 그리고 4개는 네가 돌려줘. 황당무계 이게 되더라니까. 그러니까 발상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고객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손해만 손해 나버리지 뭐. 그리고 고객은 자기가 뭔가 이렇게 그 반품료까지 받는 거예요. 그래서 5종류를 선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5개 줘. 그리고 그 중에 4개는 돌려줘. 니는 하나 가지고. 이게 돼요. 왜 되겠냐? 우리가 스티커를 일본에 팔아보니까 제조 원가가 25%인 거예요, 지금. 손해 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만 하더라도 그거 떼어먹는 사람 몇 명 되겠어요? 저도 안 떼어먹는데. 그러니까 그거 받은 사람들은 4개 잘 포장해서 돌려준단 말이에요. 그럼 뭐 그렇게 해서 장사하는 거죠. 뭐. 그 좋은 생각 같아요. 그렇게 만약에 내가 액세서리를 갖고 있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마스크도 제가 가지고 있으면 좀 하셔도 돼요. 근데 제 얘기는 그런 아이템은 금방 유행을 타고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지 안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해보셔요. 제조를 제가 가지고 있기 해보시는데 이미 다 지나간 것 같은데 그거 팔기 힘든 것 같은데 제 생각엔요. 이미 패션 마스크 뭐 얼마나 쓸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판단은 이제 오로지 CEO 몫이에요. 저는 안 된다 그랬는데 되는 아이템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제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저는 성공 확률이 무지 높았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성공한 거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 용기 진짜 잘 팔리거든요, 지금. 플라스틱 용기 제가 발굴했어요, 그거. 제가 한 건 거의 다 발굴 제가 다 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게 CEO 능력이죠. 이게 될까 안 될까를 판단하는 능력. 해보셔요. 배송은 쿠폰에서 아, 그럼요. 배송은 다 직접 예, 그럼요. 예. 이게 제가 한 가지 이해를 못한 부분인데 예. 온라인 쇼핑몰 이제 각자 업체에서 개인 거를 가지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도메인을 쓰는 업체도 이제 뭐 KR을 붙여서 한국 홈페이지에서 일본 거는 이제 JP만 붙여서 쓰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결제를 할 때 시스템 연동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그런 거를 못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역직구 방식이에요. 역직구 방식이라고 해서 한국 사이트를 열어놓고 외국인이 한국 와서 사게 하는 경우예요. 근데 그건 장사 안 돼요, 무조건.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 사람이 독일 가서 물건 안 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결제도 복잡하고 반품도 복잡하고 이러면 안 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티쿤에 입점해 있는 업체들은 결제 메인 시스템 그럼 티쿤 사이트에 연동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 자기 업체에서도 이제 담화만 두면은 이제 그렇죠, 그렇죠. 이쪽으로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일본 사이트로 인식하는 거예요. 일본의 결제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결제를 한번 볼까요? 일본의 사람들은 어떤 결제를 하나? 아까 시작할 때 450만 엔이었죠. 1시간 딱 지났는데 540만 엔 된 거예요. 1,000만 원 팔린 거예요. 1,000만 원 그 사이에. 근데 보통 12,000 이게 1억 4천만 원치 팔렸다는 거잖아요. 이게 하루에 1억 4천만 원을 치면은 10,000원짜리 설렁탕 12,000그릇 팔았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거죠, 그죠?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제를 어떻게 하나 보면 이게 이제 결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는 대인 결제.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대인 결제가 뭐 인터넷에서는 안 쓰는데 통닭 배달해 주면서 이거 카드 결제기 가지고 오는 게 대인 결제예요. 물건을 배달해 주면서 결제 받아가는 게 대인 결제인데 한국에서는 인터넷 쇼핑을 해서 안 쓰잖아요. 일본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역직구로 하면은 이런 결제를 못 붙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60%가 다른 사이트로 가버린대요. 내가 쓰는 결제가 없으면 다른 데로 간대요. 근데 이렇게 해서 자꾸 놓치는 거죠. 뭐 전화했던 이상한 사람이 받아서 가버리고, 뭐 결제하려고 나는 대인 결제하려고 했는데 안 받는다 그래서 가버리고, 이렇게 해서 다 쫓아내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텔레그램 카드는 신용카드 결제, 이거는 뭐 무인 은행 결제, 이거는 이제 일본은 현금 인출기에서도 결제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컴비니 결제, 편의점에서도 결제할 수 있어요. 근데 컴비니도 안 돼, 대인도 안 돼,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장사하냐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화가 중요하다는 거죠. 오죽하면 지금 여기는 나오지 않는, 이거는 뭐냐면, 프렉스 결제는 뭐냐면요. 자, 이 사람이 뭘 샀는지 하여간 1200만 원어치를 샀어. 근데 이 사람은 회사야. 회사가 월말 결제하고 싶잖아요. 회사는 다 월말 결제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월말 결제 받으려니까 1억 원어치를 샀는데 월말에 결제해 준대. 우리 무섭잖아요. 그럼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먹고는 싶어. 근데 먹으면 탈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얘가 돈 안 넣으면 어떡할 거야? 무서워 죽겠는데. 그래서 이런 우리 불안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일본에서 신용 결제 회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책임져 주니까 네가 팔어. 대신에 3.2% 나 주고. 이렇게.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다 제공해야 된단 말이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결제하는 거예요. 네. 타올이요? 타올이라 그러셨어요? 제일 어려운 아이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대체제가 너무 많았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하여간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내 생각이에요. 판단은 직접 하시는데 타올이 힘들었어요. 의외로. 대체하기가 너무 쉬웠던 것 같아. 그래서 잘 못했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뭐 지금까지 그랬다고 해서 나도 안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건 각자가 판단하셔야 돼요. 또 예. 브로시에도 뭐 당장 표시가지고 쓰는데 해당 국가 원어민 채용 필수라고 그렇게 명기를 그렇죠. 아까 동의하시고 예. 말씀을 하셨고 네. 그냥 고객 응대라든가 CS 이외에 다른 어떤 그러니까 감각이죠. 그 사람이 고객 응대를 하는 사람이 홈페이지도 봐주잖아요. 원어민이 보는 감각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는 미세한 차이를 자꾸 만들다가 보면 장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신용카드 결제도 없고 편의점 결제 없어서 1% 까먹고 그다음에 전화했더니 연변 사람이 받아서 5% 까먹고 이렇게 해서 망한다는 거죠. 근데 원어민을 채용하는 게 돈이 더 세이브가 돼요. 진짜 내 표현을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이건 진짜 혹시 이제 저 맨 뒤에 있는 직원이, 그러니까 미국 담당 직원이에요. 우리 회사에. 근데 저는 똑같이 대우해요. 한국인이든 일본인이든 미국인이든 중국인이든 다 똑같이 대우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살자는 거지 이게 무슨 그 몇 푼 아끼려고 차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에 사는 일본인들이 요구하는 월급 수준이 훨씬 낮아요. 왜냐? 일본인을 채용하는 사람이 없어. 일본어를 잘하는 한국인을 채용하지. 수요가 없기 때문에 요구하는 임금은 더 낮아요. 더 유리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왜 채용 안 하냐? 저는 그게 오히려 이제 이상하다는 거죠. 한국어를 잘하는 원어민이 해외 직판에서는 훨씬 더 소중한 사람이에요. 감각이든 뭐든. 예. 또 궁금한.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오해 이거를 말씀드려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에어간판 사이트를 이거는 우리가 한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출범할 때 인원이 몇 명이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인터넷 쇼핑몰은 노트북만 있으면 집에서 할 수 있다고 착각하셔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이거를 출발할 때 3명이 출발해요. 보통 본부장, 일본어 원어민 1명, 디자이너 1명 이렇게 출발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서만 7명이 근무해요. 이거는 사실 덩치가 크잖아요. 하나 팔면 막
기본이 50만 원 막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할 일도 없어요. 일본에서 뭐 디자인 주면은 그거 뭐 만들어 주는데 뭔 인원이 필요하겠냐고. 우린 제주도 안 하는데 그래도 7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비즈니스는 작은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혼자 사무실도 없이 집에서 할 수 있다는 거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본 3명은 기본 인원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중에 1명을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일본인을 채용하는 거예요. 원어민을.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이라고. 그러니까 지휘자, 그다음에 웹 디자이너 외주 못 줘요. 웹 디자인 왜냐면은 이걸 하는데 배너도 만들어야지 뭐 이거 색깔도 바꿔야지 하루 종일 일하는 거야. 웹 디자이너는 그러니까 본부장, 웹 디자이너, 고객 응대장 이 세 사람이 기본 인원인데 본부장이 웹 디자이너면 1명 줄여요. 본부장이 웹 디자이너면서 원어민이면 1명이서 해도 돼. 근데 잠을 안 자야지 그때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3명은 기본 인원이다 이렇게 보셔요. 그리고 인터넷 비즈니스는 동네 구멍가게가 아니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비즈니스입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한 자리에 머무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뭐냐면 옛날에는 인터넷이 없을 때는 부산에서 닭 먹고 싶은 사람이 부산에서 옷 살 사람이 서울 오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냥 클릭 한 번이면 다른 가게로 가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독점화가 아주 빨리 진행되는 게 인터넷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동네 구멍가게식으로 운영할 거면 처음부터 안 하는 게 좋아요.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그래서 못 해먹는 거예요. 이미 강자가 너무 많아. 그 못 하는 거예요. 국내에서는. 그래서 유럽에다가 한국 유니폼을 파는 거는 작게 출발해도 돼요. 제가 다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엔 다 진짜 한두 명이서 했던 회사들이에요. 근데 이제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죠. 왜냐? 경쟁자가 없으니까. 파는 사람이 없으니까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혹시 나는 해외 직판 할 생각은 있어. 근데 내가 아이템이 없어. 이런 분들은 티쿤에 얘기하셔요. 티쿤이 아이템을 드릴 거예요. 왜 줄 수 있냐? 티쿤은 이걸 다 팔아봤는데 한 아이템을 가지고 한 나라만 하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커서. 예를 들어서 용기야. 우리가 일본에서 최강이야. 근데 일본에 아직도 1%도 못 들어갔어. 그럼 똑같은 돈이 있으면 일본에서 30%를 차지하는 게 더 유리하죠. 또 다른 나라로 나가서 생고생하는 것보다 이게 비용이 덜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티쿠는 용기를 일본에만 팔 거예요. 대신에 인도에 팔 사람한테 넘겨줄 거예요. 그냥. 그게 우리한테 유리한 거예요. 하지도 못해요. 일본 지금 1%도 스티커 최강이라고 그랬죠. 아직 일본에 3%도 못 들어간 거예요. 아직도 정말 무궁무진한 땅이 널려 있어요. 그래서 한 나라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한 나라에서 성공하면 그냥 나누어 드리는 거예요. 다. 딴 나라 가실 때 하시라고. 그래서 아이템은 있는데 나는 할 생각은 있는데 아이템이 없어. 이런 경우는 티쿤에 얘기하셔요. 나눠 드릴게요. 근데 지금 유니폼은 워낙 좋은 아이템이니까 직접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예를 들어 외국인도 좀 원어민도 소개를 좀 해줄 수 있어요? 소개는 안 해줘요. 그러니까 외국인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방법을 그런 거는 우리가 알려드려요. 채용을 해야 되는 아니 무조건 채용해야 돼요. 그리고 처음부터 자꾸만 이 비즈니스를 동네 구멍가게 하듯이 생각하면 안 돼요. 난 진짜 이걸 키울 거야 이런 마음을 먹으면 무조건 외국인 채용해야죠. 네. 내 동지로서 나하고 같이 이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채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안 되면은 사업 안 돼요. 근데 그거는 진짜 뭐 만두 가게도 어떤 사람은 그냥 나 밥벌이 하는 그 먹고 사는 만두 가게 하는 사람도 있고 프랜차이즈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은 그게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작은 회사는 무조건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답게 하셔야 되고 이렇게 지금 액세서리 내가 하고 있어. 이런 분들은 그게 최가 좋은 아이템이에요. 근데 나는 아이템은 없어. 이런 사람 많잖아요. 저는 아이템 없었거든요. 저는 뭐 명함이고 스티커고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몰랐기 때문에 그냥 아이템을 찾은 거예요. 그것도 훌륭한 방법이에요. 아이템 없다고 뭐 장사 못하는 게 어딨어. 다 아이템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괜찮아요. 예. 현지에서 브랜드를 알리려면 여러 가지 제품을 다양하게 라인업을 갖추는 게 유리하잖아요. 신선도가
순차적으로 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상품이라는 게 엄청나게 넓어요. 예를 들어서 용기가 여기 올라가 있는 용기 수가 뭐 6,000가지래요. 근데 여기에 올릴 수 있는 용기가 독일 용기도 있죠. 중국 용기도 있죠. 터키 용기도 있죠. 그러니까 용기 전문점이 되는 게 훨씬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해외 직판은 작게 출발해도 돼요. 작게 출발해서 계속 전문점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미국으로도 가져가고 프랑스로도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파는 게 좋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철저히 전문점으로 가시는. 제일 전문점인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니 이게 팔리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드는. 자, 어떤 상품인지 아시겠죠? 서류 꽂아서 다니는 파일이에요. 이것만으로도 흑자가 난단 말이에요. 철저히 이쪽만 뚫어버리는 거죠. 파일만.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예. 지금 저기 하고 있는 파일 업체가 저런 식으로 이렇게 뭐 도매로 하시는 분인가요, 저분은 지금? 유통이세요. 유통이요. 예, 그러니까 받아서 주문 받아서 한국에 그 제조사에다가 발주해서 받아서 팔아요. 공장 아니에요. 그러시고 보면은 물류비가 웨이트당 물류비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물류비 자체가 웨이트로만 한정을 있습니까? 아니면 또 부피에 관련 부피가 너무 많으면 배로 보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본 책정 가격은 항공으로만 돼 있는데 배편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 뭐 어떤 제품을 보내려고 그러는데 부피가 커서 사실은 그 항공으로 가기나 에어로 가기나 배로 보내셔요. 배로. 그랬을 때 딜리버리 자체의 그 차이 안 나요. 사흘밖에 차이 안 나요. 왜냐하면 부산에서 오사카 가는 카페리가 13시간이면 가거든요. 별로 안 걸려요. 생각보다. 그래서 의외로 이제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사실은 실제 생활에서는 다 해결이 됐는데 우리 관념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상 해보면 길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거 배로 보내야 돼. 예를 들어서 비닐봉지 같은 경우는 만만해 보이죠? 그거 요만큼도 진짜 무겁단 말이에요. 이런 건 배로 보내는 게 더 싼 거예요. 그래도 얼마 안 걸려 시간이. 그거 역시 신용도구로 만드는 물류센터. 예.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일본 사람을 채용을 하면은 그 컴퓨터 자체가 자판도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알아서 하겠죠. 뭐 자기 나라 오는데 뭐 자기가 알아서 하겠죠. 그리고 뭐 컴퓨터도 그냥 그 사람 거는 그냥 일본어 OS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도쿄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도 여협 사무실 가면은 저기 이제 우리가 공기간판 사업부하고 플라스틱 용기 사업부만 서울에 있어요. 우린 다 있는 게 3개밖에 없으니까. 근데 공기간판 사업부가 7명이거든요. 조협회 가면. 근데 4명이 일본인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한국말 듣기가 힘든 거죠, 오히려. 그다음에 플라스틱 용기 사업부도 7명 중에 4명이 일본인이에요. 거기는 그냥 스스로 오사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업무 환경도 그냥 그 나라 거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꾸. 근데 다 되잖아요.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방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어렵게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뭐 뻔한 거잖아요. 그죠? 그게 뭐가 어려워? 아무것도 아닌데. 다만 일본의 법인 만들고 뭐 물류회사와 계약하고 결제대행사와 계약하고 이런 건 복잡한데 그건 다 티쿤이 다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거예요. 예,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궁금한 거? 아니 그 뒤에 없어요? 혹시 그럼 개별적으로 상담하고 가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여기 남으셔요. 그래서 지금 질문할 거 없으면 마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기에 모든 게 정리되어 있어요. 티쿤 해외 직판이라고 치면 이 카페 나와요.
여기에 모든 정보를 공개해 놓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보시고요. 이 중에 여기 단톡방 누르면 이 주소 나와요. 그 단톡방에 가입하셔요. 그러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요청하시면 응답하고 필요하면 직접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카페를 중심으로 이렇게 활동하시면 됩니다. 질문 누가 예. 그 제품이 그 일반적으로 한국이니까 한국어로 제품이 세련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요. 한국에서는 일본어로 만들면 되죠. 설명문은. 그런 거를 개인 자체적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서비스를 탑콘에서는 지원 안 해주나요? 티쿤에 하지 않고 이렇게 여기 보면은 협력 회사가 있어요. 여기에 협력 회사 들어가면은 그런 번역 회사들이 있거든요. 여기 이용하셔요. 외주로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하진 않아요. 그런 서비스까지 같이 해주면은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서비스 하면 욕하죠. 왜냐하면 이 콤마가 틀렸어요. 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 시간 쓸 시간에 우리 기본을 잘하는 게 더 중요하고 옆 회사들도 잘하셔요. 다 책임감 있게 하셔요. 자기들 돈벌이 하는데 대충 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이런 협력사를 이용하는 게 서로에게 좋아요. 우리는 우리 일 잘하고 이렇게 협력사를 이용하셔요. 그래서 뭐 정부 지원 자금 필요해요. 그럼 컨설팅 협력사하고 얘기하시고요. 다 있잖아요. 홈페이지 만들고 싶어. 여기 홈페이지 만드는 대행사 있어요. 우린 여기서 수수료 하나도 안 받아요. 그런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개나 잘해주면 되고 우리는 길이에요. 길. 우리는 러시아로 가는 길을 뚫어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길 잘 뚫는 게 우리 일이어야지 우리가 거기서 여기서 조금 뜯고 이렇게 하는 건 정말 하고 싶지 않아요. 이미 티쿤 자체도 흑자인데 그렇게 몇 푼 그런 거 하다가 서로 의상하는 것보다 그냥 우리는 우리 일 잘하고 이렇게 홈페이지 만들어주는 분들은 홈페이지 잘 만들고 이러는 게 서로에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그 카페를 중심으로 이렇게 정보를 교환하시면 됩니다. 예. 현지 인력은 진짜 현지 인력을 채용할 때 오해는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현지 인력 채용이 진짜 힘들어요. 여기 보면은 김원주의 구인구직 있어요. 김원주의 구인구직에 이 사람한테 보내셔요. 여긴 안 되겠다. 현지 인력은 일본인일 경우는 딴 사람은 없고 일본인인 경우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시고 여기 있겠다. 일본인 구할 때는 협력회사 소개에 이 사람 있죠. 일본인 채용 지원해주는 이 사람한테 1대1 채팅 하셔요. 일본인 구해주세요. 그러면 이 친구가 제일 잘해요. 이 친구한테 얘기하면은 한 3명 정도 자기가 이제 후보를 뽑아서 보내줄 거예요. 그럼 면접 봐서 채용하시는 거예요. 3명 다 싫으면 안 해도 돼요. 또 이제 추천해 줄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시간당 25,000원을 지불하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 성실한 거예요. 여러분도 성실하잖아요. 여러분도 남한테 거짓말 안 하잖아요.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 주잖아요. 이 친구도 최선을 다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도 잘해야 돼. 그래야 제가 계속 이렇게 소개를 해줄 거니까. 그래서 이 친구한테 1대1 채팅 보내서 내가 이런 회사다 하면은 이 친구가 후보를 뽑아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른 나라는 지금 없어요. 어느 나라 하시고 싶으세요? 동남아 어디 가고 싶으세요? 하여간 딱 정하셨을 때 연락 주세요. 진짜 가실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조치를 취할 거예요. 그렇게 딱 마음이 나 진짜 러시아 가고 싶어. 그럼 이제 우리도 결심을 해야 되잖아요. 러시아 우리가 지원할까 말까. 근데 서로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진짜 나가겠다는 마음이 느껴지면 우리도 투자할 거예요. 근데
보니까 뭐 괜히 했다가 우리만 손해 날 것 같으면 우리도 안 할 거고요. 근데 그건 상대적인 거라고요. 그래서 나 진짜 파키스탄에 갈 거야. 그럼 우리가 열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그래서 그거는 서로의 호흡이에요. 호흡. 그래서 딱 결심이 되면 말씀하셔요. 또 질문할 거 있으세요? 자, 공식적인 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더 질문하실 거 있으신 분은 하시고, 본부장님이 좀 하실래요? 본부장님이 같이 상의하시고, 저는 지금 끝낼게요. 하여간 만나뵈서 반갑고요. 그러니까 이 카페에서 만나고 단톡방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